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비온이라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침에 개장과 함께 에이비온이 요번에 그 미국 암학회에서 새로운 그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상한가를 빵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이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 회사가 그렇게 상한가를 빵 칠만한 그런 그 대단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임상에 뭐 3상에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기업의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거나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논문만 발표하는 것으로 이럴 가치가 있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이 정기 주총 시즌,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되면 바이오 신약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1년을 돌이켜 보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즉 신약 개발이라는 연구 개발 회사에 오리엔트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모아준 돈을 갖고 연구개발에 R&D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는 회사들이죠. 그러다가 자기 연구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다국적 뭐 기업이나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아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제약사의 기술을 넘겨서 뭐 약으로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요번에 그 미국 암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건 지금까지 연구했던 연구 성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중간 결과에 대한 논문 발표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표된 논문은 그 발표자 개인에게, 연구자에게는 대단한 명예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이비온 같은 경우 주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임상 1상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상 2상도 못 넘어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 R&D가 돈 먹는 하마들이죠. 그러면 매년 이 회사가 사용하는 돈을 보면 대부분 다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나마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라이센스 아웃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라이센스 아웃했던 걸 보면 계약금이 2억이나 2억 5천, 끼케야 좀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28억 규모에 실제로 수취한 돈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된 상태죠. 그러는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그 라이센스 아웃한 이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러한 기술이 그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라이센스 인을 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꽤 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그렇게 큰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그 취급될 수 있는 그런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 회사의 지금 당장 그 수익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정부 발주 용역이고, 그 중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13건의 용역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번에도 한 9억 6천 정도 매출이 3분기까지 발생을 했고, 작년 1년도를 봤을 때 12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 손실이 312억,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도 287억씩이나 발생했는데, R&D만 하는 회사가 솔직히 이렇게 대규모로 적자가 발생하는 건 진짜 대규모 임상을 하는 임상 3상 단계에서나 이렇게 큰 그 액수의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이 회사는 대부분 그 전에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 같은 것에 이 전환사채가 주가 차이 때문에 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러면서 행사가 되면서 발생하는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은 유출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대규모 손실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그 투자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이 투자 조합이 그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조합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가액을 조정했는데 이게 7,497원입니다. 7,497원에 280만 주가 대기 물량이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이 전환사채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6,128원에도 전환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 전환 수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해 놨을 때 이 3월달이라는 정기 주총을 하는 시즌이 아니라면 호재성 재료보다는 그래도 악재 같은 걸 더 내놓아서 주가를 더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이 전환사채 투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회사는 전환사채의 그 주식 전환 가격이 최저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제3재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이게 이제 그 123만 주의 주식으로 한 79억 정도, 약 8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만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납입일이 작년 12월 28일이라 말 그대로 재무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딱 그 정도만 80억 정도만 유상 증자를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해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장 유지를 시켜줘야만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AST39호 신기술 투자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5.89% 129만 주를 갖고 있다고 올해 1월 3일 날 이 보유 지분에 대한 공시를 했고, 텔콘 RF제약도 1월 5일 날 지금 6.67%를 갖고 있다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9.46%를 갖게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물량들 208만 주는 고스란히 주가가 오르면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이 AB온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직전 고점인 26,450원, 지난 2021년 9월 15일 날 찍은 건데요. 그 이후로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 5,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가 그나마 또 한 8,000원대까지 다시 주가가 오르는 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전환사채 주식 전환 그 가격보다 살짝 위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AB온이 그 미국 아마케에서 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전 중에 상한가를 쳤다가 오후장 들어 다시 흘러내렸는데요. 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실적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호재성 재료를 내놔서 그 재료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유지하기란 어려운 그런 주가대죠. 특히나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아마케에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여러 번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방법, 수단으로 이런 아마케나 이런 국제 학회들이 이용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미국 아마케나 이런 것들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투자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제 블로그에도 써놨듯이 이런 그 AB온 같이 이제 그런 국제 학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논문은 그 발표자 개인에게는 대단한 영광이고 그 사람의 개인 캐리어에는 굉장히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 연구비만 소비하는 연구 비용으로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호재성 재료라고 다가오진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뭔가 우리가 투자해준 돈을 갖고 뭔가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하는 게 기업 가치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국제 아마케나 이런 데 참여해서 발표하는 이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나마 또 이런 국제 학회나 가서 이제 하는 것 중에 JP 모건에서 하는 헬스케어 그런 그 학회에서는, 세미나에서는 실제 투자자들이 거기서 와서 그 이런 바이오 업체들의 그 연구 개발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 중에 다국적 제약사나 그런 데 중에 그런 기술을 라이선스 인해가거나 이런 협의를 시작하는, 즉 실질적으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JP 모건 헬스케어 뭐 그런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뭐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미국 암학회나 이런 학회, 국제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재성제라고 해서 오전에 상한가를 빵 쳤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투자자들이 이성을 차렸을 때 과연 이런 논문이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먼저 차익실현하는 투자자가 그나마의 반짝 급등의 그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은 3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이게 주총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 이후 한 1년 동안 계속 그 오른 주가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장대 양봉을 보고 추격 매수해서 그 잡으신 분은 대부분 상투에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년, 재수 없으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